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신 분도 계실 거고, 전혀 또 반대의 결과를 얻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투자자죠. 대선 결과,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좋은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시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만 해도 그랬었죠. 결국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윤석열 관련 종목들은 활짝 웃은 반면 또 이재명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또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이 죽기 때문에 또 반사 이익으로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다양한 종목들이 또 좋은 수혜를 받은 경우가 오늘 발생을 했는데, 이만큼 주가의 방향성이 대선 결과에 따라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셔야 되고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자, 오늘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은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그 결과, 그 기대값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자, 미국 시장 상승 폭에 비하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자, 오늘은 2% 넘는 상승을 했죠. 국내 지수는. 미국 시장은 거의 4%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자,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잘 다지고 있는 차트 모습이 아닐까.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글로벌 시장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모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낙폭이 저는 아무리 전쟁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과하다.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2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는 시장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IMF, 서브프라임처럼 경제 대공황, 한 10여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한 30% 이상의 지수 하락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악재이고, 보통 단기 하락이 10%가 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가 넘는 이런 단기 하락은 역사적으로 봐도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하락이라 보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만큼 최근의 하락이 생각보다 깊게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전쟁 악재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전쟁에 대한 마무리는 조만간에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걱정하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큰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확률은 생각보다는 희박하지 않나.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결코 작은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질 정도로 가장 큰 비중 있는 나라의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른 기간 안에 시장이 방향성을 좀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우려감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방심은 이를 수도 있고요. 방심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현명한 주식 투자자, 적어도 주식 투자를 매매를 과거에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조금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용감하게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은 단기간 안에 좋은 결과, 기대값을 한번 높은 수익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을 이런 구간에서, 저 역시도 불안한 경우가 발생을 하죠. 아무래도 전쟁이 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가슴을 좀 졸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저는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어느 정도 많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게 더 쉽지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조금 어느 정도 유추해 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을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 줄 때면 오히려 세력주들보다는 수급주들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력주 매매를 좋아하고 그런 종목들, 돈이 많이 터진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비중 베팅을 하는 그런 투자자인데 오히려 지수가 바닥권에서는 세력주들보다는 수급주들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과거 주식 투자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자, 오늘이 딱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웬만한 세력주들보다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 수급주들이 훨씬 더 시원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앞으로도 이런 방향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초대형 종목들,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준다는 전제라면 가장 우선순위로 보셔야 될 종목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수급주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섹터들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게임주, 메타버스, 뭐 원전,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도 앞으로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별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언택트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카카오, 네이버 이 두 종목은 오늘 대선 결과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당분간 조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관심도를 높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자, 네이버라는 종목 잘 알고 계시죠? 예전부터 보수적으로 보수당, 국민의힘, 한나라당의 연결고리가 좀 높았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아예 윤 후보 관련 종목으로 언급이 됐고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주 기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이 재료 하나만으로 네이버가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좋게 갈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네이버랑 카카오 종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언택트 관련 대장주 있고 고점 찍은 후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40%, 카카오는 50% 정도 주가의 하락폭을 보여준 상황이고요. 자, 바닥권에서 우상향 차트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지수가 받쳐준 것도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수세와 기간 외인의 양매수가 오늘 시원하게 들어온 하루였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목 모두 바닥권에서 프로그램 매수세는 한 1,000억 가까이. 자, 카카오는 외국인 기간의 시원한 양매수. 최근 단기간 한 2, 3개월 안에 이 정도 양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금액의 물량이 들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죠. 거의 프로그램 매수세는 900억. 역시 외국인 기관계 양매수도 굉장히 큰 폭으로 큰 물량이 오늘 바닥권에서 들어와 주었다. 보통 이런 대형주, 수급주들은 저는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의 경우 특히나 이런 좋은 양봉의 차트 모습이 시원한 양매수와 들어오는 날을 기준봉을 삼아 좋은 주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대형주들을 찾아보면은 아마 이렇게 양매수가 시원하게 들어온 날을 기준봉 삼아 주가가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네이버가 카카오가 그런 조짐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지수 자체도 바닥권이고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긴다면은 더 이상 지수가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수급이 받쳐주면서 우리나라 국내 지수를 좀 견인해 나갈, 이끌어 나갈 그런 섹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유력 후보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관련 다양한 종목들도 보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이라든지 언택트 다양한 사업 확장성을 갖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가 조금 더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심 종목 상단에 놓고 최근 지수를 감안했을 때는 웬만한 세력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일 다시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이 들어왔던 양매수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대량 물량이 들어왔을 때면 한 번에 이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의 주가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방향 키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준비하신다면 요즘 같은 또 어려운 시장에서 좋은 우량주 종목 선택을 통해서 단기 수익을 올리시는데 저는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관점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보고요. 자, 이런 종목 실시간 주식 정보,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혹시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탄 주식 속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장중 시황이라든지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성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 잘 얻어 가신다면 요즘 같은 어려운 하락장에서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보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관련 영상은 앞으로도 자주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물론 이 종목들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카카오, 네이버 종목의 재료의 크기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지수가 바닥권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내려온 종목들이고요. 그런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종목보다 먼저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